안녕하십니까. 1인 지식기업가 양재호입니다. 오늘은 이런 일을 해야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상방이 뚫린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상방이 뚫린 일,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때는 바야흐로 제가 첫 직장을 다닐 때입니다. 제가 공사 다녔다고 했잖아요. 공사 다닌 거 관련된 영상은 이쪽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공기업에 들어갔는데 공기업이 일 편하고 칼퇴근하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근데 뭐가 안 좋냐? 급여가 낮아요. 아직도 기억하는데 첫 달 받았던 월급이 정확하게 숫자까지 기억해요. 58만 7,890원이에요. 정확하게 기억나요. 아직도.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PC방 알바생이 한 달에 100만원 넘게 받을 때예요. 근데 정규 직원이었던 제가, 물론 뭐 막내긴 하지만 58만 7,890원, 그거는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거를 계속 다니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큰 충격을 가져다준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뭐 그때는 신입사원이고 막내고 처음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이 정도 돈을 받는 게 합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금방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년 2년 이렇게 지났는데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하는 거를 이제 한 1년 정도 후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좀 더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분야에 엄청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뭔가 내 분야의 전문성을 좀 더 키우고 내 몸값을 좀 더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결정을 내렸던 것이 대학원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했었고 석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역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즉 석사학위를 땄다고 해서 돈을 더 주고 이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전문성 자체를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즉 석사 땄다고 해서 오우 석사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뭔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좀 전문성은 좀 인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월급은 그렇게까지 나아지지 않았더라 하는 겁니다. 박사학위 받기 전에 받던 것보다 조금 나아지는 정도?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은 똑같이 직장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기대한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뭘 했느냐? 포닥을 했습니다. 포닥이 뭐냐면요, 포스트 닥터럴 코스라고 닥터 이후, 그러니까 박사 후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에 보면은 이 박사를 취득한 연구원들이 교수 직속으로 대학원생들보다 위에 있는 그런 등급의 어떤 연구원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걸 가가지고 일을 했었어요. 왜 그걸 갔었냐 하면 박사 후 연구원은 자기가 이 일을 따오는 만큼 그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는 만큼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했었던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분명히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일인데, 즉 내 상방이 뚫린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위에 교수님이란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상방은 뚫려 있는데 뚫려서 따오는 일을 쉐어하게 되는 거죠. 즉 파트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독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 상방은 열려있지만 파트너가 있다 보니까 내가 일한 100%를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도 그만두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내 사업이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포스닥터 포닥에 사표를 내던 그날 뼛속 깊이 새겼던 한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다시는 남의 밑에서 일 안 하고 상방이 완전히 뚫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제가 석사학위를 처음 취득하려고 진학했던 게 2006년도의 일이고요. 포스닥터럴 코스에 사표를 냈던 날이 2014년 6월이에요. 즉 거의 6년 동안을 몸소 체험하면서 상방이 뚫린 일을 해야 된다고 깨달았던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총 6년이 넘었던 거죠. 정확히 6년 6개월이에요. 이걸 만약에 누군가가 좀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었더라면 제가 좀 보고 빠르게 깨닫고 6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제 사업을 했을 텐데,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박사학위를 살려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꼭 박사학위가 아니어도 지식기업이 됐든 아니든 자기 사업을 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미래의 1인 지식기업가 분들, 혹은 현재 1인 지식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혹시라도 상방이 열리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본인을 되돌아보고 상방이 열린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작업을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 일을 줬다, 이런 일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는 만큼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 제가 프리랜서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상 1인 지식기업은 아니에요. 1인 지식기업은 자기가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1인 지식기업이고, 누가 일 줘서 하는 거는 프리랜서라고 했잖아요. 그 관련된 영상도 이쪽에 있으니까 확인하고 오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누군가 요청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다거나, 어떤 기관에 속해서 그 기관의 일을 해주고 있다거나, 단발성으로 끝나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거나,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고 그 수익을 쉐어하고 있는 경우, 이런 4가지 케이스에 만약에 여러분이 해당을 하신다면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 상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수입을 발생시키기가 어려워요.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일을 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나는 진짜 나를 갈아넣고 뼈를 깎도록 열심히 일하지만 5년 전에 나와 10년 전에 나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만약에 문제에 봉착해 계시다면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 수입을 누군가가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큰 수입을 나 혼자 다 가져가야 되고요. 그 수입을 자동화시켜서 엄청 폭발적으로 터뜨리지 못하면 1인 지식기업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주는 돈을 누군가가 가져가거나 누군가와 나누고 있다 다면 1인 지식기업으로 크게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점검을 해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조건 해당하신다면 빨리 벗어나셔서 상황을 정리하신 후에 이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대표님의 영상을 보고 이런 상황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오늘 영상 찍은 것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상방이 뚫린 일을 하라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위로의 제한이 없고 또 내 수익을 누군가가 가져가지 않는 나 혼자만의 유일한 수입원이 되는 그런 일을 하셔라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의미 있는 영상 되셨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